오늘 로컬 뉴스가 폭로한 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쿠팡 대표 박대준,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이 두 사람이 국감 직전, 그것도 2시간 반 동안 단독 회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9월 5일 국정감사를 불과 한 달 앞둔 시기였습니다. 쿠팡은 그때 전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노동자 과로사,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검찰 외압 의혹까지 터지던 바로 그 시기. 그런데 김병기는 그 쿠팡 대표를 호텔로 불러 점심 2시간 반을 단둘이 나눈 겁니다. 그 자리에 쿠팡의 정무 로비를 총괄하는 민병기 부사장까지 동석했다가 중간에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시간은 김병기와 박대준 단독 대화. 이건 그냥 밥이 아닙니다. 권력과 재벌, 정치 밀실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 밥 한 끼가 어떤 폭탄이었는지 바로 느껴질 겁니다. 바로 그 직후 터진 사건, 바로 서영교 쿠팡 문자 공작 사건입니다. 김병기의 휴대폰 화면에 찍힌 한 장의 문자, 서영교 쿠팡 임원 오찬, 그리고 곧바로 폭발한 언론 프레임, 서영교 쿠팡 유착.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그 쿠팡 임원, 김병기의 옛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도 김병기의 참모, 문자에 등장한 인물도 김병기의 전쟁 라인. 즉 공작의 시작과 끝이 모두 김병기 라인 안에서 완성됐던 겁니다. 이제 연결이 되시죠? 서영교를 향한 쿠팡 유착 프레임. 그 시점에 김병기는 쿠팡 대표와 비밀 회동. 두 사건이 완벽히 겹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쿠팡은 국감에서 망신을 피하고 싶었고 김병기는 국감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감의 심장이죠. 질의 순서, 증인 신청, 여론 흐름까지 조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인물이 피감기업 대표와 국감 직전에 단독 오찬. 이건 사전 조율, 정물로비 의제 거래의 정황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더 소름 돋습니다. 쿠팡 관련 질의가 국감 현장에서 이상할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준비했던 질의 내용 일부는 내부 반발로 수정됐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즉 쿠팡이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 사라지고 그 질문을 하던 사람은 공작의 타깃이 된 겁니다. 노컷 뉴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 만남 몇 달 전 강남 한복판에 대간 비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겉으론 사회공헌위원회, 실제로는 정치권 로비의 전진기지. 그 안엔 박대준 대표, 민병기 부사장의 개인 사무 공간이 있었고 국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인사들이 상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김병기와 박대준이 만난 겁니다. 쿠팡의 로비 체계, 정치권 접점,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그 회동에서 무엇이 오갔을까요? 쿠팡의 검찰 외압 논란, 국감에서의 질의 방어선, 서영교 의원을 향한 언론 프레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개혁 세력을 향한 공작, 그 중심엔 언제나 내부의 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보다 더 위험한 건 그 내부의 방조자, 그리고 거래자들입니다. 서영교를 제거하려던 프레임이 왜 실패했는가? 국민이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작이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작의 배우로 지목된 인물, 그가 바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의 윤리, 그리고 개혁 노선의 생존 문제입니다. 쿠팡은 기업이고 김병기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정감사 직전에 만나서 국가의 견제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이제 김병기는 답해야 합니다. 그 오찬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 직후 서영교 의원을 겨냥한 공작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국민의 대표로서 피감기관 대표와 비밀 회동을 가졌는지. 그 답변 없이는 이 사건은 단순한 오찬이 아니라 내부 공작의 작전 회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영교 쿠팡 공작의 배후 퍼즐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각, 바로 김병기와 쿠팡의 비밀 회동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모든 뉴스, 그 끝은 전부 김병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연달아 김병기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터뜨렸습니다.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국회 자원을 아들의 대학 편입에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증언, 의원이 아들의 편입 방법을 알아보라 지시했다. 토익은 칠 수 없으니 토익 없이 가능한 대학을 찾으라 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부 직원의 녹취, 카카오톡 대화 증언 모두 공개됐습니다. 심지어 김병기 부부가 직접 브로커와 영상 통화를 하며 아들의 편입 루트를 논의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정치적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 고발입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김병기의 전직 보좌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버리는 건 그 자체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회 윤리 위반입니다. 그런데 김병기는 뉴스타파를 상대로 10억 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짜 뉴스라며 협박하듯 언론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게 진실을 덮는 방식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중동은 조용합니다. 평소 같으면 내로남불 민주당의 도덕성 붕괴를 외치며 일면을 장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침묵입니다. 기사 한 줄 없습니다. 왜일까요?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정청래가 한마디만 해도 하이에나처럼 달려들던 그들이 이번엔 입을 싹 닫았습니다. 조중동 논평도 심지어 유튜브 채널 하나조차 반응하지 않습니다. 김병기가 그들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전방위로 무반응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언론적으로 이건 비정상적인 침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병기는 국민의힘과 비밀회동을 벌이며 특검 활동 기간을 줄이자는 합의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때 이미 당내에서도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죠.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 검찰 라인을 파헤치려는 순간 김병기가 특검을 축소하자고 국민의힘과 밀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조정이었을까요? 쿠팡과의 비밀회동, 국힘과의 특검 축소 협상, 그리고 뉴스타파 폭로 이후에 전방위로 침묵. 이건 전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서영교를 제거하려던 프레임, 쿠팡을 감싼 정무 조율, 그리고 국힘과의 이상한 교감. 결국 김병기는 양쪽 모두와 거래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막이를 처한 게 아닐까요? 이제 누가 개혁을 방해하는지, 누가 권력을 위해 양쪽을 오가며 진실을 조율했는지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의 대가, 그리고 권력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내부 부패가 드러나는데도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경태, 서영교처럼 검찰과 재벌 권력을 향해 싸우는 사람들은 공작과 음해를 당하고, 반면 진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조용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조용한 부패, 선택적 정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